올해 들어서 브레이크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오늘도 장중 한때 5,200선까지 넘으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식시장 활황의 핵심 주역, 누가 뭐래도 반도체 투톱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인데요. 두 회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 영업 실적을 올렸다고 거의 동시에 발표를 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한껏 높였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HBM 메모리와 기존의 범용 메모리가 동시에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두 회사의 지난해 성적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장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연간 최대 매출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 매출이 333조 6,05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33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 매출인데요.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8% 늘어난 93조 8,374억 원으로 이 4분기 영업이익은 209.2% 늘어난 20조 737억 원으로 집계되며 이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요, 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데 힘입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이 처음으로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이걸 추월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97조 1,467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47조 2,063억으로 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였던 때가 2024년인데 그때의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거고요.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인 43조 6,011억 원을 추월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내 상장사 1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이 세계 굴지 반도체 업체죠. 이 대만의 TSMC의 분기 영업이익률도 웃돌면서 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이 계속해서 커지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메모리 수요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관련해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의 지난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은 여전히 조금 제한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메모리하고 자꾸 땅모랑게 융합이 되려고 하는 이런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 이렇게 좋은 실적 곧바로 주가로 반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0.68% 오른 16만 3,500원에 출발해서 장초 16만 8,2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16만 4,000원으로 고점을 갈아치운 지 하루 만인데요. 다만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 시각 현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상대적으로 앞서는 양상인데요. 오늘 하이닉스 주가는 장초 8.2% 급등한 91만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현재도 오름폭은 오전보다 축소됐지만 여전히 어제보다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도 호조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차익 실현 매물과 저가 매수 자금 유입 간 수급 공방전이 격화하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5,198.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들도 신나게 됐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기록을 세운 만큼 이 주주들한테 특별히 배당을 더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기준 한 9조 8천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2025년 4분기 1조 3천억 원 규모의 결산 특별 배당을 추가하면서 분기 배당액은 약 3조 7,500억 원, 연간 총 배당 규모는 11조 1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특별 배당으로 보통주 기준으로 한 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의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으로 확보된 이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조 원 규모로요, 주당 1,500원 추가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보통주 기준으로 주주들이 한 주당 얻는 결산 배당금은요, 기존 분기 배당금 375원에 이 추가 배당이 더해진 주당 1,875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또 이 지분을 2.1%에 해당하는 1,530만 주, 약 12조 2천억 원 상당의 보유 이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해서 이 주당 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AI 시대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이런 평가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관심은 지난해의 호조가 과연 올해도 이어질까 하는 바로 그건데요. 이는 두 회사의 주가 흐름과도 직결된 문제죠. 때문에 특히 이른바 개미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실적 구조가 확실하다면 지금 두 회사 주식을 사도 늦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가능해지는 거죠.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테크 업계에서는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AI의 필수인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를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선두를 수성하려는 SK 하이닉스와 맹추격에 나선 삼성전자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올해 4세대 HBM4 시장을 놓고 SK 하이닉스의 점유율 수성과 삼성전자의 기술 반격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HBM 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피지컬 AI 선두주자로 떠오른 현대차가 잠시 뒤 2시에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연간 경영 실적을 발표합니다. 기아와의 합산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기아는 지난해 매출 114조 1,409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거뒀는데 증권가에선 현대차 기아 합산 매출액을 301조 9,602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요, 지금 방금 미국에서 또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두 패널들께 질답해드리겠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 별세를 하면서 남긴 그 미술품 컬렉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시가 됐죠. 그걸 기념하는 갈라쇼가 지금 워싱턴 DC에서 열렸는데 현지 시각 28일 열린 겁니다. 이 행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또 이건희 선대 회장의 부인인 홍나희 리우미술관 명예관장, 또 여러 삼성 일가가 다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눈길을 끄는 거는요, 미국의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문화계 인사 등 27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는 그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지금 이재용 회장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롯해서 또 유력한 상원의 의원들도 참석을 했고요.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기에는 앤디 김, 그러니까 한국계 상원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앤디 김 상원 의원, 그다음에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 의원 등이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또 메릴랜드 주지사인 웨스 무어 주지사도 참석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회장하고는 거의 친구격이죠. 저번에 그 엔비디아 창업주가 방한했을 때 이른바 깐부치킨 회동도 같이 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두 패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상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 등 각종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와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제대로 두 회사가 올라탔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 과연 K반도체의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텐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보통 뭐 몇 년 주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거는 작년 재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대략 한 4, 5년 뭐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높게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걸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이제 하락될 때 뭐 이런 때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이런 호황이 관련 주변 산업, 예를 들어서 AI나 로봇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에 다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런 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각종 칸막이,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마침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한 90건 정도가 처리가 되는데 그중에 반도체 특별법도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사실상 그 큰 취지가 반도체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뭐 5년을 그 기점으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산업체에 좀 지원이 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요.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되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